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사이에 유동규 씨 언론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도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먼저 침묵하던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장 소장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씨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했고 의아스러워했다. 결국에는 본인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변호사를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파견을 했는데, 소개시켜 줬는데, 네. 그 변호사들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찰에서 무슨 진술을 하는지 나의 동정을 파악하고 다니더라. 나는 상당히 배반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값만 받겠다.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를 희생양 삼아서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권교체의 영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면 올해 5월 전까지만 해도 유동규 씨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예.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수사가 강하게 진행이 되니까 본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결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재판에 다시 나왔죠. 자, 일단 구속 수감 1년 이후 석방이 됐고, 그 이후 각종 일간지 신문들을 기자들을 만나서 각종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한 거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문들이 유동규 씨 얘기를 지금 경쟁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마치 중계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거기에서부터 일단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다 그러면은 지금 구속 수감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옥중 편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인도 있잖아요. 변호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석방되고 난 다음에 굳이 그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를 쏟아내듯이 얘기하는가? 예.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사람의 말의 진실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다못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곳에서 유동규나 대장동 일당은 정말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었어요. 그랬다가 유동규에 비해서 그거 대선 자금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오니까 갑자기 뇌물범이 대선 자금을 전달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둔갑하고 난 다음에 유동규의 말은 거의 철석같이 믿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말의 진실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치인의 말 잘 못 믿는다고 국민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뭐 지켜줘야 할 내부 폭로자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뭐 흔히들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몇십억이면은 그 사람 진술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뭐 유동규가 풀려나자마자 마치 뭔가 짠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검찰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렇게 말의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일종의 여론몰이 형태로 검찰 수사를 하는 이런 전례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면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김용 부원장 통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그 자금이 활용됐는지 네. 사용처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쯤 돼야 그래야 아 이게 허언이 아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리한 변호를 위해서 얘기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될 것이다. 예. 저는 그 정도 얘기 나온 다음에나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좀 반박하고 싶은 게 있는데 김용 씨가 어디서 어디에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러한 대선 자금 받은 거를 사용했냐라는 것을 유동규 씨가 알 수는 없죠. 그것은 김용 씨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씨를 지금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연구원도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말은 뭐냐면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검찰 수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좀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랑 유동규 씨와 관련된 수사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함이 왜 김건희 씨는 왜 도이치모터스 수사 제대로 안 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왜 이렇게 유동규 씨랑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강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수사라고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검찰에 모욕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용처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사용처 잘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자기들이 진술했잖아요. 진술한 사람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김용한테 내가 돈을 갖다 줬다. 6억 원 정도 갖다 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되돌려받은 금액까지 예. 빼면 그건 유동규의 말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사실상 연결이 됐다고 하는 단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아까 장 소장께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럼 뭘 근거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유동규 씨 말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 정도 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네네. 건데, 그걸 정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하는 데까지는 예.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압수수색 수사가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것 같고요. 수사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건 지켜보시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중에 그러니까 공정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또 국가기관이 사건을 조작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론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중 심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건을 조작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예. 우리는 뭐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더 많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방향이 좀 그렇게 가리키는 것 같아서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그리고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는 장 소장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정하려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고발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고발 사건도 많아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고발 사건 많은데 지금 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다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수사 안 되거나 결론 안 내거나 이러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예. 볼 만한 정황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결론 안 내리고 이렇게 뭉개잖아요. 당연히 공정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을 겨누는 검찰의 칼날, 그리고 감사원 감사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사정정국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 이게 정상적인 풍경으로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 뭔가 제가 이 정도면은 돈을 받았을 만큼 되겠다라고 하는 수사 내용이나 결과를 내놓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까지 못 예, 검찰 믿겠습니다.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20초만 저 말씀드리고 예, 예. 싶은 게, 공정하게 수사해라라고 주장을 하려면, 자 우리 검찰 수사 제대로 다 받을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을 테니까 너희들 검찰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조사해. 그게 공정한 거지. 왜 우리만 조사해? 왜 저쪽은 조사 안 해? 이거는 공정한 검찰 수사 주장이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소환 조사 몇 차례씩 받았다고 예. 하잖아요.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뭐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오늘 내놓은 입장문 보니까 벌써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받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잠깐만요. 하나만요. 예. 하나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체포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 중에서 사실은요 김건희 여사가 저희들 주가 조작 시켰어요. 쩐주였어요. 그런 증언이 나와야 체포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죠. 그런 증언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말의 예. 진실성에 관한 부분을 제가 네,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지 네. 않아도 관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김성하 평론가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말씀하시는 거고, 뭐 일단 장성철 소장께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신데 네. 추가적으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이야기들 할지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 내가 지금 공 하나 던졌는데 이런데 진짜 큰 거 가면 저쪽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서서히 말려 죽이겠다 뭐 이런 자극적인 발언도 했는데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영향을 받기를 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검찰의 몫이죠. 네. 예, 검찰이 얼마나 입증할 것이냐.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유동규의 말에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좀 믿고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일당 뭐 지금 남욱의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예를 들면 천화동의 4호 남욱이 이제 갖고 있는 예. 곳인데요. 거기에 회계 담당자 이모 씨가 메모를 뭐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메모가 언제 작성된 메모인지 도대체 얼마나 구체성을 띠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메모인지 이런 것들도 또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걸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또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민주당의 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용처까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그래야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근데 검찰 관계자도 지금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발부됐던 날 그때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입증되지 않고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는 참 쉽지 않다. 예. 그런데 벌써 이재명 대표 뭐 소환 통보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잖아요. 도대체 뭘 확인하고 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계속 직접 반박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는 김만배 씨 육성이 담긴 보도 영상도 올렸고 또 대선 자금 진실 게임 이런 제목으로 SNS에 글도 올렸는데 장 소장님 지금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여론전이 최우선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검찰에서 어느 수준까지 증언을 했고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몰라요. 예. 그러면 어떤 것을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하나씩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을 주면서 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인은 나는 몰랐어요. 나는 관여 없어요. 봐보세요. 이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 씨가 저를 욕했잖아요. 예. 사업도 다 끝난 후에 원수 같은 이재명에게 우리가 뭐 대선 자금을 줬겠어? 라든지 김만배는 이재명을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는 관여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억울해요. 이런 건데 이러한 태도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대선을 끝나고 차떼기 정당으로 완전히 매도당해서 그랬죠. 이회창 당시 총재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네. 많이 구속당하고 검찰에 끌려갔거든요. 네. 그때 이회창 총재가 기자회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밑에 사람들 잘못 없습니다. 네. 내가 시킨 거 그냥 한 사람들입니다. 나부터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는 상관없어요. 관여 안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김용을 믿어요. 그 사람이 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해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좀 적절한 태도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지원 사격에 힘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떠오른다고 하면서 내일까지 특검을 받을지 답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논두렁 시계 비유까지 나왔습니다. 이 비유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특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특검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은 특검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특검 주장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당시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을 때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21년 9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특검을 논하기 전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특검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상당히 모순된 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검을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언제 하냐? 수사가 미진했을 때,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당대표의 분신이자 최측근, 이 사람이 조사받은 지금 3일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대선 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 19일 민주당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에 다시 압수수색 민주연구원 민주당 당사에 대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울먹이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국은 그야말로 살 얼음판인데요. 자, 김성환 평론가님, 대선 자금 수사까지 지금 칼끝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겨누고 가고 있다는 게 뭐 온 국민한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왜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 게 한두 건이야 말이죠. 감사원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정연국을 올해 연말까지 끌고 가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의도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 장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역시 보수우파 패널이구나 이렇게 좀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평상시에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받았습니다. 제 밑에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일 바로 영장 칠걸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바라고 계시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찍어내는 모습 다 보셨잖아요. 그 과정들 보셨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특검과 관련해서 아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TV 토론회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을 수 있습니까? 받겠습니까? 라고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거 보세요. 막 이러셨죠. 대답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명쾌하게 얘기 안 했죠 그때. 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대답 안 합니까? 그때 대장동 특검 받겠다고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초기에 대장동 특검이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혹이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받겠다고 또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마지막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특검 받을 의사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맥락들을 얘기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뭐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받은 게 되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기억을 되살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TV 토론을 하면서 계속 대장동 특검 올해 초도 계속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는 조건부였어요. 당시에 2012년도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같이 특검을 하자라고 계속 조건부로 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잘못을 했잖아요. 부하에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니 왜 잡아가, 왜 구속영장 쳐, 왜 이재명한테 공격해,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거나 비판을 예.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 수사를 좀 착실하게 진행해보는 네. 것을 좋은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16년 12월 19일 날 했던 얘기를 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건과 자신의 건은 상당히 모순되게 이율배반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인가요?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압수수색, 현장 검증, 체포, 구속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범죄자를 수사할 때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주변부터 확인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 소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한 시간은 그러니까 못 드리니까요. 예.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는 그 사건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걸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초기에 불법 대출을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 수사 제대로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뭐 어찌 보면 개발 이익을 천문학적으로 가져가게 된 발단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자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냐 이렇게 좀 묻고 싶고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 같으면은 지금 한번 법조계 인사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장동에서 시작한 사건이요 위례로 넘어갔다가요 위례 갔다가 대선 자금으로 왔어요. 네. 별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수사관에 과거에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 풀려나자마자 온갖 피의 사실이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검찰 조사한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예. 불리하면은 아니 이거 마지막 확정 판결도 받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고 네네. 난리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 이거 사실인 양 얘기하고 아니 뭐 재판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검찰이 그만큼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떻게 모든 피의 사실을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박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짧게 두 해주세요. 가지인데 네. 지금 피의사실 공표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것은 유동규 씨가 석방이 돼가지고 본인 인터뷰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언론에서 치고 나오는 것은 유동규 씨의 증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산저축은행 그때 수사 제대로 했으면은 대장동 사건 못 버렸을 거 아니야,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자면요,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그 범죄자 당신이 말이야 태어나기 전에 당신 임신했을 때 그거 못 태어나게 했으면은 당신 범죄자가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임신할 때부터 문제 삼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너무 과한 비판이에요. 잘못된 비판이에요.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남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때 댓글 달도록 지시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유동규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검찰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뭐 남욱이 돈 건네주면서 무슨 뭐 탄약고 문제 해결해달라, 개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유동규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검찰 피의 사실로 나온 거예요. 유동규가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 뭐 김문기랑 안다 그랬는데 몰라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던가 아니면 이재명이 몰랐을 리가 없다던가 뭐 감정에 격해가지고 나오는 인터뷰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는 네. 거예요.